대반전이 일어났다. 폴란드 대경로 KF-21로 모든 전투기 교체 776조 원 규모 추가 주문 발동. 미국은 놀랐고 중국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이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보여온 터라 한국 폴란드 양국의 전투기 개발 협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KI 국제사업부장, 부사장은 16일 현지 시간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KF-21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김 부사장은 폴란드에서 KF-21의 전망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 있다며 KF-21 관련 폴란드 측 참여에 대한 폴란드의 비전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의 KF-21 사업에 대한 관심이며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KF-21은 KI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했지만 인니가 약속 개발 분담금 중 일부만 지불해 미납금만 1조 원에 육박한다. 인니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는 KF-21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한 인니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지난해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 한편 KI는 현재 바-50 전투기를 폴란드에 적시에 인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폴란드는 KI의 경공격기 바-50 48기를 구매했다. 올 연말까지 수출형 FA-50GF 12기를 공급받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배-50PL로 납품받는다. KI는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기지사무소도 개소했다. 기지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KI 현지 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돼 배-50 48기에 대한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민스크 공군기지 내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베일벗은 국산 차륜형 자주포, 독근 우크라 주는데 한 2030년 생산. 김동현의 K웨포 국산 차륜형 자주포의 청사진이 최근 국내 방산 박람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차륜형 자주포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도 본격 수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실제 국산 모델의 상용화는 2030년대로 예상되고 있어 너무 늦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은 강한 방어력으로 전방 지역에서 활약하는 궤도형과 빠른 기동성이 선호되는 차륜형으로 뚜렷하게 양분화되고 있어 국내 방산업계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지난 2에서 5일 충남 계룡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DX 2024분가 열렸다. 여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 포탑을 탑재한 155mm 차륜형 자주포 모형을 공개했다. 모형은 K9A2 자주포에 적용되는 무인 포탑과 차체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다. 공개된 목표 성능을 보면 포탑 크기, 포신 제외는 4.2m, 길이 곱하기 사인 2.9m, 폭 곱하기 사인 2.0m, 높이 2고. 주 무장으로 155mm 52구경장, 포신 길이포 구경, 포신을 사용한다. 현재 K9A3용으로 개발 중인 58구경장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당 8발을 쏠 수 있다. 전투 중량은 38톤 이하. 승무원 2명. 사거리는 40km. 표준탄 기준로 계획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하나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안을 보면 이번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예상 개발 비용은 414억 원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부담을 50%가량 낮출 계획이다.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모두 30개월간 체계 개발에 나선다. 1단계로 K9A2 자동화 장치를 활용한 무인 포탑을 만들고 2단계로 천무 등 차체를 개보해 무인 포탑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K9을 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궤도형 대신 차륜형을 택한 것은 지난 4월 영국이 K9A2를 제치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KZ-155가 선정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차륜형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동성 생존성이 증가된 차륜형 자주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자주포 시장 양분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쟁, 접경지역 국가들은 방호력이 좋은 궤도형 자주포를 주로 선정하지만 후반국들은 신속한 병력 전개에 유리한 차륜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광대한 영토에 비해 포병 숫자가 부족해 체코제 차륜형 자주포인 다나가 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독일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RKZ-155 36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나는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뒤 미주 중동 유럽 시장 수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다. 수출 시장에서 새 자주포의 경쟁자로는 영국에서 선정된 캔데스사의 RKZ-155, 나인메탈이 개발 중인 EX-3, 시그마 155, 차륜형 자주포 등이 꼽힌다. 두 모델은 현재 독일 육군의 미래 중거리 간접 사격체계 사업의 후보로 올라와 있다. RKZ-155는 독일의 복서 장갑차의 캔디스가 개발한 무인 포탑을 얹은 형태로 이미 상용화돼 쓰이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포탑은 K9의 강력한 경쟁 제품인 PZ-2000분 자주포 포탑을 무인화한 것이어서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다. 다만 향후 해외 수출 수주 경쟁에선 RKZ-155보다 X-3가 하나 자주포의 유력 경쟁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X-3는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이 개발한 시그마 포탑을 사용하는데 RKZ-155의 포탑보다 커서 탄약 40발을 탑재할 수 있다. RKZ-155가 30발 정도 가능하고 신형 하나 자주포는 40발 정도 탑재를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력면에서 X-3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차세대 자주포의 진짜 문제는 개발 시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DAX에서 만난 하나 관계자는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달캐치-155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차륜형 자주포 개발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어 한국이 한 발 늦은 편이라며 차기 차륜형 장갑차에는 한화의 타이곤 장갑차를 활용한 방어력 강화,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추가해야 수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KDAX에선 K9의 차륜형 외에 K9A2의 후속형인 이른바 K9A3 자주포 모델도 등장했다. K9A3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돼 지휘장갑차 FDCV 2대가 수캠 떨어진 거리에서 무인의 K9A3 자주포 6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하나 관계자는 지휘 차량에는 11명이 탑승하는 반면 K9A3에는 무인 혹은 1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시는 58구경장까지 늘려 최대 사거리가 80km로 연장된다. 분당 발사 속도도 10발 이상으로 계획 중이다. 3. 높아지는 남북한 군사 긴장.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 북은 포병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의 방공망 감시 초소도 늘렸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작전 예비 지시에서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다. 또 총참모부가 한국 무인기 침투 시 타격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대처하라고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별도 담화에서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2일 담화문을 내고 평양에 다시 한국 무인기가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13일 입장문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 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밤 외무성 명의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비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무인기가 또 나타나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